가장 악법으로 꼽는 것이 뭐예요? 임대차 3법입니다. 임대차 3법 시행을 이제라도 취소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많은데 여러분들 이거 취소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재건축 실거주 의무 백지화가 당연하다. 임대차 3법도 폐기한다. 부동산 대책 시장 왜곡 파장. 최근에 전문가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뭐 여러분들 많이 보셨겠지만 가장 악법으로 꼽는 것이 뭐예요? 임대차 3법입니다. 임대차 3법 시행을 이제라도 취소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많은데 여러분들 이거 취소되겠습니까? 거의 뭐 강행하다시피 밀어붙였기 때문에 자존심이라도 안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양도세 같은 것도 한시적으로 세 혜택을 준다면 물량이 나와서 매매 전세가격이 낮출 수 있다. 그러니까 양도세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70% 80% 만들어버리면은 이제 정부의 논리는 뭐냐면 양도세를 높이게 되면은 살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네가 샀다가 나중에 팔았을 때 거의 남는 수익이 없어. 사고 싶니? 안 사고 싶어. 이래서 수요를 낮추겠다는 얘기인데 맞아요.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수요가 줄어든 것보다 공급이 훨씬 많이 줄기 때문에 결국은 가격이 상승, 수요 초과가 되면서 상승한다는 거를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딱 하나밖에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공급자적 입장이죠. 수요자가 아니에요. 공급자예요. 여러분들 80% 세금을 뺏겨요. 팔고 싶겠습니까? 절대로 안 팔죠. 사고 싶겠어요? 사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줄어드는 수요보다 줄어드는 공급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 수요자들은 매매라는 뭡니까? 결국은 전세로 몰리게 되겠죠? 공급자는 뭐예요? 보유자는 뭐예요? 안 팔면 그만이야. 바뀌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수요자들은 어딘가에 들어가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매매를 하려는데, 뭐 양도세 문제, 뭐 취득세 문제 여러 가지가 있네? 전세로 또 돌아서는 거죠. 그러니까 전세 수요가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근데 전세 수요가 많아지는 상태인데, 지금 전세 공급도 안 되고 있잖아요. 전세가가 폭등을 하는 구조가 되죠. 그럼 전세가가 폭등을 하는데, 전세가가 매매가 미어 올려주는 상황에서 매매 물량이라도 많아야 되는데, 매매 물량도 지금 없잖아요. 양도세가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가격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버린 거고. 근데 뭐가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순서가 잘못됐어요. 순서가. 보세요. 공급을 양도세를 강화시키게 되면 수요가 주는 거 맞아요. 네? 수요가 줄는 게 맞고 뭐 수요를 줄이든 뭐 공급을 늘리든 간에 그걸 밸런스를 맞춰갖고 가격을 잡을 수는 있잖아요. 그러면은 수요가 줄는 대신에 공급도 많이 주는 상태가 돼버리는 게 양도세 중과 제도기 때문에 공급이 주는 기존 시장에서 공급이 주는 것만큼 신규 공급을 정부가 해줄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은 이런 정책이 잘 먹혔을 거예요. 그러면은 기존의 그 매도자 보유자들이 안 판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왕창 공급을 해줄게라는 게 확정적으로 인허가가 나서 이미 착공이 들어갔다거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다 그러면은 기존의 신규 공급에서 공급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커버될 수 있을 만큼 공급을 한다, 신규 공급이 된다면 수요는 줄었죠. 공급은 더 많아지거나 최소한 유지를 시킬 수 있었다면 기존 공급이 주는 만큼 신규 공급을 해줬으면 공급은 변함이 없죠. 수요는 줄었죠.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가격이 낮출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 정부의 가장 큰 실책은 뭐냐 하면 공급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이 양도세 중과를 하는 바람에 공급이 확 떨어지는 현상이 생겨서 공급 초과를 초래했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실책이에요. 수준이 잘못된 거예요. 뭐 잘못된 정책 자체도 있지만 이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뭐가 됐었냐면은 선 공급이 선행됐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선 공급을 선행하는 것커녕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작년 710 대책 때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그 전에 공급 대책이 나왔지만 김현미 장관은 여전히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양도세 중과를 해버리니까 공급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데 공급을 확 낮추니 가격이 어떻게 안 오를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게 진짜 수순이 완전히 잘못됐던 거죠. 자, 거기에 실거주 의무는 매매 시장뿐만 아니라 청약 시장에서 존재하는데 뭐 재건축이라든가 뭐 이런 양도세 부분에 대한 실거주뿐만 아니라 청약 시장에도 실거주 의무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낸 아파트 중 분상제를 적용받는 단지는 실거주 의무가 부과가 됩니다. 네? 청약받고 나중에 잔금 때 전세 놓는 게 아니라 내가 무조건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기꾼들 못 오게 하고 실거주자들 하겠다는 취지인데 항상 취지는 좋아요. 나쁜 건 없지만 이 제도는 정말 바뀌어야 한다. 자금이 부족한 무주택자들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게 청약받은 집에 전세 놓기인데 이 고리를 끊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청약 받고 나서 입주 때 전세 물량도 되게 많잖아요. 그럼 전세가 안정에도 도움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무주택자분들, 자금이 부족한 분들은 이거를 돈을 전부 다 부담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세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구입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마저 끊어버린 거죠. 전세 놓을 수 없어. 내가 들어가 살야 되는데 내가 들어가 살기에는 돈이 없어. 그러니까 이거 전세 안정화에도 도움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무주택자들의 어떤 그 내 집 마련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것도 끊어버리고
그러니까 부작용이 훨씬 더 많은 상태가 되는 제도인 거죠. 그래서 이 제도는 정말 바뀌어야 됩니다라고 간곡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현재 전세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내 집 마련도 어렵고 자금이 부족한 젊은이들이 거주 의무 요건 때문에 분양을 못 받고 있습니다. 분양을 못 받고 있어요. 돈이 없으니까. 전세를 무이자 레버리지를 통해서 해줘야 되는데 뭐 아무것도 안 되는데 돼버리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제도를 하나둘 완화한다고 하더라도 임대차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임대차 3법을 놔둔다면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이거 없애라는 얘기입니다. 제발 좀. 자, 보세요. 새 아파트 입주권을 받기 위해 2년 실거주하는 법안이 폐지됐더라도 효과는 미미할 것이다. 왜냐하면 실거주 요건이 사라졌기 때문에 전세 물량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물량 한계겠다. 특히 이런 의견도 있어요. 보호할 대상 자체를 잘못 정했다는 의견도 있다. 자, 전월세 상한제는 공공임대 입주자에게 맞춰야 되는 건데 20억 원짜리 전세에 사는 사람들까지 대상으로 하는 게 맞는지, 그죠? 이 사람들이 사실은 보호 대상자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부자잖아. 근데 이것도 5%에 걸리는 겁니다. 지금 5% 인상에 제한이 없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지적 같아요. 임대차법이 초래한 이중 가격이 주거 취약계층이 아닌 모든 계층에 적용되는 것이라 균형이 안 맞는다. 법과 규제는 주거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춰야지 시장 자체에 드는 건 안 된다고 말했다. 자, 여기서 뼈아픈 한마디를 하십니다. 정책을 만들 때는 단기적, 장기적 영향을 꼼꼼히 따져야 하지만 언젠가부터 공무원과 정치인 몇 명이 모여서 급조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내놨던 정책들이 서민에게 정말 도움이 됐는지를 판단해 봐야 한다. 지금으로서는 이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처음 내놨던 2017년 8월 2일 전으로 돌아가는 게 보인다. 지금까지 내놨던 25개 정책을 전부 다 폐기하는 게 낫다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진짜 보세요.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영향을 꼼꼼히 따져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런 게 없었죠. 공무원과 정치인 몇 명이 모여서 급조하기 시작했다는 표현이 아주 정확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내놨던 정책들이 결과가 어떻습니까? 서민에게 정말 도움이 됐나요? 서민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쓴 건데 도움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